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한 가장이 은퇴 후 맞이한 무료한 낮 시간 속에서 어떤 유혹을 마주했고 그 결과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성우는 만 63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에서 30년 4개월 동안 근무했고 2024년 6월 말 정년 퇴임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재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총 금융자산만 약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32평 아파트는 시세가 약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실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생각보다 공허했습니다. 아내 이정희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으로 근무 중이었고 아침 7시 20분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두 딸 역시 출근하면 밤 8시가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오전 9시,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커피를 내려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을 넘었습니다. 뉴스, 유튜브, 주식 시황, 동창 단톡방. 그러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난 사람인가? 그날은 화요일 오후 1시 17분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프로필 보고 연락드렸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프로필 사진을 누르는 순간 성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디자인이었고 허리 라인이 살짝 잡혀 있어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는 가슴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햇빛이 스며든 듯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40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어려 보였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맑은 피부, 또렷한 눈매, 은은하게 올라간 입꼬리.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미소였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짓는 그 미소는 마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운의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는 중얼거리면서도 사진을 3번이나 확대했습니다. 목선, 어깨선, 단정한 차림 속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곡선.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혹시 잘못 온 메시지겠지. 그러나 이미 가슴 어딘가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분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신지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해요. 43살이에요. 아저씨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요. 혹시 실례였나요? 아저씨. 그 단어가 묘하게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저 사실 좀 심심했거든요. 낮에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요. 그녀의 말투는 유난히 부드럽고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장 끝마다 작은 이모티콘이 따라 붙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뭐 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저는 혼자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너무 맛없어요. 히읗히읗. 사소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우는 계속 답장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저씨는 은퇴하셨어요? 목소리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은퇴한 지 2년 됐습니다.
와, 멋있다. 공무원이셨어요? 완전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멋있다는 말에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128개였습니다. 성훈이 보낸 것이 61개, 지은이 보낸 것이 67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돌아왔을 때도 그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43분, 지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저씨는 말이 되게 다정하세요. 저 오늘 좀 기분 좋게 잘 것 같아요. 내일도 이야기해 주실 거죠? 성훈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야기합시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업무 이야기나 생활비 이야기 외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반면 지은은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색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는 인기 많으셨죠? 저는 아저씨처럼 든든한 분이 좋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훈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그는 점점 더 휴대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는 그냥 대화만 하는 거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하루의 중심은 가족이 아니라 낯선 번호의 박지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성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그는 괜히 휴대전화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메시지가 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9시 58분. 오빠 일어났어요? 성훈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오빠. 그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박지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제는 아저씨라더니. 그가 답장을 망설이자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서요. 오빠라고 하면 안 돼요? 저 싫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애교가 묻어 있었습니다. 성훈의 심박수는 72에서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싫어요? 오빠라고 부르면 더 가까워진 느낌인데 저만 설레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당기고 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히읗히읗. 그럼 이제 오빠라고 할게요. 오빠는 저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는 한동안 타자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은씨. 에이, 너무 딱딱해요. 그냥 지은이라고 해요. 우리 그 정도는 됐잖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성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와 우리라는 표현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잊고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 대화의 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빠는 젊었을 때 인기 많았죠? 형수님은 오빠 잘 챙겨줘요? 저는 다정한 남자가 좋아요. 오빠처럼요. 문장 하나하나가 은근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은근히 파고들었습니다. 지은, 나는 63이야. 그래서요? 나이 숫자일 뿐이잖아요. 나는 오빠가 그냥 남자로 보여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성훈의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자. 그는 오랫동안 그 단어를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 여보였고 사회에서는 선배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오빠는 목소리도 낮고 차분해서 좋아요. 옆에 있으면 기대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성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지은, 그런 건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나 혼자만 상상하는 거 좀 억울하잖아요.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지은은 더욱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형수님이랑은 요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침대 쓰긴 해요? 이렇게 멋있는 오빠를 그냥 두는 거 이해가 안 돼. 성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지은, 요즘은 각방 쓴 지 2년 넘었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헉, 진짜? 그럼 오빠 많이 외로웠겠다. 나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어. 그녀의 말은 묘하게 도발적이었습니다. 지은, 그런 말은? 왜요? 상상만 해도 안 돼요? 오빠 같은 사람 옆에 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성훈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낮 2시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은은 어느 날 저녁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카메라를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각도였고 어깨선이 강조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옷 어때요? 오빠 취향일까? 성훈은 한동안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은, 왜 이렇게 꾸몄어? 오빠 보려고.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통화 제안이 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혼자야. 얼굴 좀 보여줘요. 나도 보여줄게. 성훈은 거실 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반쯤 내렸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지은, 잠깐만. 왜요? 설마 나 부끄러워해요? 나 예쁘게 하고 있는데? 알림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 요청. 그는 20초를 망설였습니다. 심박수는 1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락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조명이 부드럽게 비친 방 안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느슨하게 풀어내렸고 카메라를 향해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옅은 미소와 함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빠. 그녀가 입은 옷은 얇은 소재의 실내복이었습니다. 어깨와 목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디자인이었고 화면 각도에 따라 상체의 굴곡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실루엣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빛이 스치며 선이 강조되었습니다. 성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나 별로예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입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나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나만 이렇게 설레? 그녀의 눈빛은 카메라를 통해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며 화면 안을 채웠습니다. 성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성은 점점 흐려지고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었습니다. 지은, 그만해. 왜요? 나 예쁘다고 말해줘요. 오빠 입으로. 그녀는 화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노골적으로 도발적이었습니다. 성훈은 그 순간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딸들도 자신의 나이도 잊었습니다. 그는 오직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한 여자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황홀함과 들뜸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덫이라는 사실을. 영상통화가 끊긴 것은 정확히 3분 27초 후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은? 성훈은 당황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분명히 방금 전 영상통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 뒤 낯선 해외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영상 녹화 완료. 휴대폰 연락처 326명 확보. 가족, 딸, 직장 동료 전송 예정. 성훈의 손이 굳었습니다. 곧이어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썸네일에는 방금 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표정, 무방비 상태의 자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삭제 비용 300만원. 30분 내 송금. 안 보내면 1차 유포. 성훈은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아내 이정희, 큰딸 김수진, 작은딸 김수연.
그리고 저장된 번호들. 공무원 후배들 42명, 동창 단톡방 18명, 동네 지인들 27명.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딸들한테는 안 돼. 그는 즉시 퇴직금 통장이 있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억 8,240만 원,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시각 오후 3시 18분. 보냈습니다. 삭제해 주세요. 답장은 단호했습니다. 1차 비용 확인. 하지만 영상 3개 추가 확보. 완전 삭제 1,000만 원. 성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는데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송금했습니다. 1,000만 원. 잔액 1억 6,940만 원. 하지만 다음날 아침 9시 7분. 당신 영상 클라우드 백업 완료. 가족 번호 캡처. 딸 김수진, 김수연 확인. 딸들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발 가족에게는. 그러면 5천만 원. 그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4,700만 원 전액. 중도해지 이자로 83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부족한 300만 원은 예금에서 보탰습니다. 총 5천만 원 송금. 잔액 1억 1,870만 원. 그는 그제야 끝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 편집 완료. 직장 후배 단체방 업로드 준비. 공무원 후배들의 단톡방 이름이 화면 캡처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는 그 방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퇴직식에서 꽃다발을 받았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 7천만 원. 그는 주식 계좌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3,200만 원. 나머지 3,800만 원은 예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잔액 4,490만 원. 그의 손은 이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다시 메시지. 아직 서버 남음. 완전 삭제 1억. 이제 돈 없습니다. 대출. 그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7천만 원. 금리 연 6.8%. 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전액 송금했습니다. 잔액 0원. 총 송금액 2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협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3천만 원. 그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유포 시작. 그는 공포에 질려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주세요. 방법 찾겠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의 통장을 확인하려다 멈췄습니다. 거기까지 손대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상함을 눈치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 이정희였습니다. 저녁 8시 14분 식탁 위에 휴대전화가 놓였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큰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작은딸 수연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2억이 넘게 빠져나갔어요. 성우는 4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영상이 협박을.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우리 딸들 이름까지 협박당하면서도 말 안 했어요?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3,217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무너진 것은 가족의 신뢰였습니다. 딸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분 27초의 선택이 30년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고 큰딸 수지는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간간히 새어 나왔습니다. 막내딸 수연은 거실 한쪽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38분. 수연은 침대에 걸터앉아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울먹이며 털어놓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났고 수치스러웠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국가번호가 붙은 해외 번호였습니다. 메시지 한 통, 아버지 영상 확인, 그리고 그 아래 영상 파일 하나, 썸네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낯익은 거실 소파의 색감, 낯익은 커튼,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러나 이미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둔탁한 맥박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정말로 무심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3초, 5초, 그리고 화면 속 인물을 인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습니다. 아! 목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듯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각도, 방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나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위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빠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비명이 손가락 사이로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딸 수진이 놀란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연은 말을 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에서 그 비명을 들은 성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게 아빠야? 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던지듯 떨어뜨렸습니다. 왜 이런 게 나한테 와? 그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나 이거 본 거야? 내가 이걸 왜 봐야 해?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과 방 사이의 공기가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성우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 때문에 무너져 울부짖는 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걸 봐야 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성훈의 다리가 힘없이 꺾이며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위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대가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방심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이 만든 비극입니다. 부디 이 사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과 가정을 지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